빠진 머리는 가슴에 묻고 나는 앞으로 간다. 네. 아, 뮤직비디오 네. 보셔야 돼요. 아, 네. 저는 유방암을 경험한 암 경험자이자 암환우를 위한 비영리 단체 아미다의 이사장 조진입니다. 우리나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암에 걸릴 확률은 여성은 35.8%, 남성은 39.9%에 달한다고 합니다. 이 정도 상황이면 국가가 암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만큼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. 하지만 암 경험자가 모두 내가 암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잖아요. 암을 완치한 이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오늘 암을 이긴 영웅, 리틀 히어로 두 분을 모시고 암을 경험하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웹툰 작가 닥터베르님과 다재다능한 프로 엔잡러 김혜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, 예. 그럼 두 분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웹툰 그리는 공학 박사 닥터 육아일기의 닥터베르 작가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거 밀고 있는 거예요? 우리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. 네. 예, 저는 이미지 컨설팅 살롱 드 그레이시 대표를 맡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터, 그 다음에 재즈 보컬리스트, 그 다음에 유튜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프로 엔잡러 김예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저도 암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사실 믿기지 않았거든요. 두 분은 언제 어떤 암을 진단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. 그게 2019년 8월이었거든요. 데뷔하고 정말 바로 그 다음 달에 그때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고요. 작년 1월에 마지막 항암 마치고 지금은 이제 그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2018년도 4월에 유방암 2기 진단 받았었고요. 그래서 5년이 다 돼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다음 달에는 일반인이 되는 예비 일반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미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그 기수가 네. 저는 1기예요. 네. 지금 여기 2기고. 네. 아, 네. 그 같은 암환우 중에서도 네. 사실 기수에 따라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요. 네. 그렇죠. 저희 같은 경우는 4기 암환우만 모여있는 밴드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이제 저희 기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, 네. 명함도 못 내미는데 그래도 그 기수에서 오는 이렇게 하셨지만 기수에서 오는 어떤 처음에 그 불안감과 좀 걱정되는 건 좀 있지 않으세요? 아, 처음에는 네. 저는 이제 배에 이게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 뭐가 덩어리들이 있다. 이렇게 해서 아, 배에 있구나. 뭐 이게 뭔지 찍어봅시다. 이렇게 해가지고 CT를 찍었는데 CT를 찍어보니까 여기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럼 이 위로는 없는지 한번 찍어봅시다. 이렇게 했는데 이제 횡격막을 기준으로 한쪽에만 있으면 2기고 횡격막 기준으로 양쪽에 다 있으면 3기라는 거예요. 그래서 4기는 어디까지 있어요? 그래서 이제 찍었는데 여기 위에도 있네요. 아. 그러면 골수에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. 그래서 골수에도 있으면 그땐 4기입니다. 이렇게 했는데 골수를 또 찔렀는데 골수에도 있네요. 4기입니다.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저 바닥이 이렇게 푹 꺼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잖아요. 정말 제가 암이에요. 3기예요. 아니 4기라고요? 이렇게 되니까 정말 되게 막 뭐 그래도 뭐 림프종은 기수에 상관없이 완치될 확률이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러는데 뭔가 그렇다고 확률이 올라가지도 않을 거예요. 4기라고 해서 더 오히려 치료도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. 내려가면 내려가지. 그래서 되게 느낌이 이렇게 진단 확진받는 그 과정이 너무 병원 갈 때마다 자꾸 이렇게 내려가니까 너무 병원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. 이번에는 가서 진짜 무슨 말을 들을까 싶고. 네. 암에 걸리면 우리가 나는 왜 암에 걸렸지?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하잖아요. 맞죠. 왜 걸렸을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걸렸을까? 거네요. 네. 왜 걸렸다고 생각해요? 사실 찔리는 구석은 많은데, 일단 저는 그 에너지 시스템 공학 전공이에요. 그 석유랑 석탄을 주로 다루는 그 분야고, 거기서 이제 거의 10년 정도 대학원에서 이제 뭐 석사과정, 박사과정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. 술도 마시고, 뭐 밤샘도 계속 하고, 뭐 운동도 안 했던 때도 많고, 그래도 좀 억울하잖아요. 그죠? 억울하죠. 억울하죠. 그래도 방독면도 썼고, 막 이렇게 안전수칙 이런 거 막 교육도 받고 다 했는데,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걸렸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,
뭐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. 아, 네, 제가 느끼기에는. 네. 난임으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면서 뭐 인공 수정도 많이 하고 뭐 과배랑 같은 것도 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래서 저도 계류 유산도 한번 겪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한 좀 스트레스가 거의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었던 것 같아요. 결혼하고 한 9년 차, 10년 차 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치달으니까 좀 암으로 발전된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. 네.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스트레스 때문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네.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암을 진단받으면 수술과 항암 등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. 그로 인해 우리가 하던 일에 지장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참 많죠. 두 분은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? 주간 연재를 이제 하는 웹툰 작가니까 사실 뭐 이렇게 며칠마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그런 약을 맞고 그거로 인해서 정말 한 거의 일주일 정도 쓰러져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셨을 것 정말 같은데요. 그만큼의 시간을 멀쩡할 때 벌어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제 나름의 어떤 데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막 해놓고 이제 세이브 이렇게 해놓고 정말 주사 맞고 와서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쉬고 이제 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정말 그 2년 반 정도를 연재하면서 한 번도 펑크 안 나고 네, 완결까지 했거든요. 아, 암 환자는 못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분명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 회복을 해야 되는 시간은 있지만 대신에 아 내가 이렇게 힘들 거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더 해야 돼 이런 각오도 다질 수가 있어서 그런 마음의 균형을 잘 네, 잡아가면은 네, 암 환자도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사례들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은 암 환자라는 한번 그런 타이틀이 붙으면 어떤 제한이나 한계 같은 게 생기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작가님처럼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꾸준히 해서 뭔가 암 환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사례 자체가 좀 귀하다고 좀 느껴지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암을 겪고 나서 좀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것들은 체력이 너무 많이 딸려요. 네, 그래서 저는 워낙에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재밌는 거 있으면 보러 가고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서 전에도 굉장히 에너지 있게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항암을 하고 수술도 하고 몸이 좀 달라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전에 있던 에너지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아, 체력이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그래서 또 막 아,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돼! 막 해서 체력을 더 키워야 돼!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변한 내 모습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, 그 30%도 있는 게 어디야? 라는 느낌으로 그 30%를 완충해가면서 좀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이 텐션이 30% 텐션이면은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셨는지 정말 네, 궁금해지고요. 정확히 있어요. 가끔 이렇게 뒤로 물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크게 세웠죠. 원래 유쾌하셔가지고 네. 만화를 그리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탈모성을 들어보셔야 돼요. 아, 네. 아침마당 가서 라이브로 하셨던 그 네. 탈모성을 들어보셔야 돼요. 여기서 들으면 안 돼요? 뮤직. 편집점. 네, 제- 저는 못 들었으니까. 저 무반주는 좀, 네. 네, 네. 솟아나의 테스토스테론, 불타는 에너지야. 빠진 머리는 가슴에 묻고 나는 앞으로 간다. 네. 아, 네. 편집 보셔야 돼요. 아, 네. 되게 재밌었어요. 저 들으면서 오 이러면서 네. 들었거든요. 텐션 300인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금 조금 적응을 못하고 계셔. 아니 저도 텐션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네. 암을 겪고 좀 올라온 편이에요. 네. 왜냐면 사는 게 그 전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네. 암을 겪고 나서 요즘 조금 사는 게 재밌어서 저도 그나마 텐션이 올라왔는데 두 분에 비하면 아, 좀 더 올라오셔야 돼요. 애기밖에 안 돼서 그래요. 2기, 4기. 네. 아, 네. 네. 기스의 문제였어요. 아, 네. 그 탈모송은 네. 그러니까 본인이 탈모가 돼서 만든 거예요? 아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탈모성처럼 동글동글하게? 아, 여기 이게 빵꾸가 나가지고 저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에 그 원장님이 고객님 막 이러면서 요즘 정수리
알고 계세요? 막, 그래서 막 거울을 막 가지고 오시면서, 이거 지금, 큰일 나셨다고, 빨리 이거 조치하셔야 된다고, 저희 지금 탈모 클리닉 이거 10개 끊으시면은, 템플러스 2 해드리는데, 지금 고객님 진짜 필요하셔가지고, 진짜 템플러스 4 해드린다고,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거를 막 다 하신 거죠. 아니, 제가 지금 최근에 좀 일이 있어서 그래요.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, 그냥, 일시적인 거라 괜찮아. 그때, 아니에요, 고객님. 막 이러면서 막,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지, 죽은 걸 살리는 건 없다고, 막 이러면서. 말해주지 그랬어요. 괜찮아, 괜찮아 하다가, 나중에 너무 안 돼가지고, 암 환자라 그래요. 됐어요. 그랬더니, 진짜 약간, 그래요? 네, 그래서, 샴푸 해드리겠습니다.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진짜 이게, 어디 가서 막, 암 환자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다녔는데, 네. 너무 막, 이것 때문에 계속 그래서 이제, 저희 형이 그냥 정말 탈모 때문에 고생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노래 저희 형이 불렀어요. 네, 그래서, 네, 닥터벨의 작곡, 네, 저희 형, 네, 보컬 해가지고. 형이 보컬. 네. 오. 아니, 뮤직비디오도 재밌어요. 네, 뮤직비디오 탈모 속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. 꼭 보겠습니다. 자매품 공시송도 있어요. 네. 공시송. 네. 그것도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우선은 이제 엄마 때를 겪었었으니까 이제 빠질 거다라는 걸 미리 좀 다 알았었고, 그래서 미용실 가서 그냥 싹 밀었어요. 왜냐면 이제 약간 애매한 상태로 그게 빠지게 되면 막 찌르면서 아프거든요. 왠지 예리님은 거울 보고 혼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. 아저씨처럼 이렇게. 예. 미용실 가셨어요? 아니요, 미용실 갔어요. 네, 괜찮을 줄 알았는데 머리 빠지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거울을 보면 매일 느껴지는 거잖아요. 나는 암 환자야. 나는 암 환자야. 그래서 막 여러 종류의 막 가발을 막 써보면서 정상인인 것처럼 좀 해보려고 해도 뭐 이미 뭐 눈썹 빠져있고 속눈썹도 다 빠져있고 뭐 털이나 털은 다 빠져있으니까 아무리 꾸며도 그렇게 정상인처럼 보이지는 않았었어요. 근데 아무리 뭐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나쁘다고 해도 외모에서 오는 우리의 그 자존감은 생각보다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. 그렇죠. 네. 또 머리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특히 유방암 환우들은 장기가 그대로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뭐가 하나 없잖아요. 그렇죠, 없죠. 예, 거기에서 오는 좀 충격도 있죠. 네, 있어요. 뭐 운동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. 이제 처음 보여지는 맞아요. 게 다르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아까 저희 셋은 다행히도 암을 진단받고 남편, 아내의 그쵸. 지지로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유방암 환우들 중에서 이혼율이 많이 높다고 해요. 네. 그 이야기가 너무 저는 안타깝더라고요. 네. 근데 사실 5년 완치가 되었어도 암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거 아시죠? 그죠. 그래도 5년 완치 판정 받는 날은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해요. 우리는 암에 좋은 음식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정보를 얻잖아요. 네. 근데 막상 식자재를 구매하러 마트에 가면 무엇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두 분은 어떠세요? 어떻게 식재료를 사실 대놓고 너무 인스턴트인 그런 것들만 좀 피하는 정도? 네,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이제 요 근래에서 좀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해요. 그래서 장 보러 가도 사실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정보는 되게 많은데 네, 좀 좋은 재료를 고르고 싶어도 뭐 유기농인 거, 뭐 무농약인 거, 뭐 이런 걸 찾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찾는 게 쉽지도 않고 어떤 때는 진짜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모아놓은 데가 있으면 그냥 가서 싹 집어왔으면 좋겠다는 맞아요.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저 핀란드에서는 하트 심볼이라는 마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제품에 표시를 한대요. 그러면 국민들이 이 마크가 붙은 거는 심혈관 질환에 좋은 식품이구나 라고 보고 그것을 쉽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.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이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국가가 암 예방에 좋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알려주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내용이 제도화되면 건강한 음식을 고르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좋은 소식이죠? 네, 제발 넣어주세요. 브레인 심볼도 만들고 키드니 심볼도 만들고 막 각 종류. 네, 리버 막 심볼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간. 네, 다 이제 조합하면 이제 네. 그렇죠. 그럼 우리가
식자재를 고르러 갔을 때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쉽게 구매할 네. 수 있도록 아, 네.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 뭐 인증을 해준다거나 네.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말과 행동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이런 말들 있어요?